30억 건물 사려면 내 현금은 얼마나 들어갈까? 매달 수익은 그럼 얼마나 나올까? 솔직히 건물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질문이죠. 30억 원 건물 오늘 실사례를 통해서 수익률까지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지 직접 공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빌입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찐으로 궁금해하시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30억대 건물주가 되려면 요즘은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하고 내가 매달 얼마 정도 순수익을 벌 수 있을지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가나 또는 건물 매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직접 한번 수익률과 순수익 등을 계산해 보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매물들을 비교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렇듯 특히 건물, 상가 투자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있죠. 매달 임대료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남는 순수 임대 수익과 몇 년 후 매각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있어요. 금리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 세금 등으로 시장에서 선호하는 건물 투자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가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서 금리를 충당하고서도 약간 남을 수 있는 그런 고수익률 빌딩, 상가, 건물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수익률 빌딩 매입 시 진짜 필수로 꼭 검토하셔야 될 세 가지 영상을 제가 찍어두었으니까 미리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0억대 빌딩 실사례를 통해서 지금 바로 수익률까지 살펴볼게요. 이 건물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3층짜리 근생 건물입니다. 이면이 도로로 접해 있는 코너 건물이라서 안정적인 수익형 꼬마 빌딩이에요. 2023년 6월 7일에 38억 5천만 원에 매각된 따끈따끈한 매각 사례입니다. 월 임대료는 1,258만 원이고 1층 음식점, 카페부터 병원, 학원 등으로 임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은 토지 면적 90.27평, 연면적 190.49평, 40년 넘은 구축이지만 22년 6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보유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투입해야 되는지 살펴볼까요? 매매 금액은 38억 5천만 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록세를 반드시 내야 되죠. 이 취득록세는 매매 금액의 4.6%입니다. 따라서 1억 7,71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취득세 비용은 추후 이 건물을 매각할 때 비용 처리가 되니까 아깝더라도 참아야겠죠. 그리고 건물 등기를 낼 때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이 포함된 등기 수수료는 보통 매가에서 0.2% 정도로 책정합니다. 계약할 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법무사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법무사분과 진행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법무통과 같은 어플을 통해서도 법무사 비용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개수수료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취득세,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건물 취득할 때 드는 비용 모두 합해서 매가에서 5.5%로 계산하신다면 일반적입니다. 5.5%는 2억 1,175만 원입니다. 이보다 더 나가게 되면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로 취득 시 주의하실 세금이 취득세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물론 이 부가가치세는 잔금 납부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조기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5일 이내 그대로 환급이 가능해요. 보통 건물을 구입하실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하게 되잖아요. 주택과는 달리 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건물분 공급가액의 10%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매가에서 건물 가격만은 얼마가 되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매가에서 토지와 건물을 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한 내용은 굉장히 길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세무사분과 함께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이 30% 건물, 70% 토지라면 건물분은 11억 5,500만 원에서 10%인 1억 1,55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계약 시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외 비용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제외 비용은 기존 임차인분들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제해주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입니다. 보통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가액은 매가보단 조금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매물은 대략 34억 6,500만 원 정도가 은행에서의 감정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법인 매입 시, 개인 매입 시 대출이 각각 어느 정도 나오느냐? 법인은 보통 7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 신생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의 현금 흐름과 또 재무제표 등을 보고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이 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아서 법인도 과하게는 대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분위기라서 한 60% 정도를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0억 7,900만 원을 대출받게 되고 나머지 필요한 현금은 19억 8,275만 원입니다. 자,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으로 매입 시 대출은 최근 RTI 규제로 보통 매가에서 35%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공동담보 소득보다 임대료가 핵심이에요. 임대료가 낮으면 개인 명의로 매입할 때는 거의 현금을 가지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할 때, 개인으로 매입할 때 매가 38억 5천만 원에서 35% 정도인 13억 정도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겠네요. 참 개인으로 매입 시 리모델링 비용은 100% 자기 자본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시장에서는 법인 명의로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법인으로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 금액 20억 7,900만 원과 보증금을 제하게 되면 실제 내투자 금액은 18억 7,27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매월 임대료 내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월 임대료는 1,258만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월 대출이자를 이제 제외시켜 줘야겠죠? 최근 기존 법인 기준 연 4.6%에서 5%까지 금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한 4.8%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생 법인일 경우 금리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월 이자 비용이 831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비가 있죠? 관리비에는 건물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과 도로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계약 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운용 비용은 종합유지보수와 일반 보수가 있는데요.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종합유지보수일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대,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용 부분 청소비 20만 원, 공용 전기요금 20만 원, 정화조 청소 4만 원, 화재보험료 2만 원 등 총 관리비는 42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절별로 동파가 됐다거나 누수가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되니까 한 6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 월 수익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1,258만 원이 임대료였죠. 임대료에서 월 이자 831만 원과 월 관리비 62만 원을 제하면 365만 원이 한 달에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기 위해 든 현금 투입 금액이 위에서 계산했다시피 18억 7,275만 원입니다. 월 수익금은 365만 원이고 연 임대료 순수익은 4,380만 원이니까 수익을 실투자금으로 나누게 되면 세전 수익률은 2.34%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제외한 수익률입니다. 재산세와 종소세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전 수익률 2% 중반대, 사실 재산세와 종소세, 건보료 등을 납부하고 나면 쉽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대출 레버리지를 발생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실이 나지 않게 건물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변 NI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국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받기보다는 물론 아예 5% 이상 임대료를 상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올리지 않고 그냥 두시는 그런 건물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조금 올려서 세입자가 부담을 느껴서 나가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더 큰 손해거든요. 연예인 서장훈 씨 건물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안 나게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 걸로 유명한
가능하죠. 아니면은 아예 건물을 매입하실 때 임차인들이 전체 명도가 가능한 건물을 매입해서 엘리베이터나 내 외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급으로 만든 다음 주변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높게 본인이 아예 임대를 재구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서는 공실이 안 나게끔 잘 관리하시거나 이미 임차인분들이 명도된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본인이 밸류업한 후에 높은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8억 5천만 원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과연 얼마나 나에게 남고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